두 번째 주제가 오히려 어찌면 더 핫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 전당대회? 저희 당 전당대회 합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하긴 할 텐데 하긴 할 텐데 언제 하느냐. 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8월에 하자, 8월에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늦게 하자 그러면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반사기제로 나온 얘기지 별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 기사가 있다. 네, 기사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조기 전대라고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오늘자 기사를 쓰려면 어제 저렇게 쓸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네. 자 많은 의원이 조기전대 공감이라고 되는데 저 많은 의원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은 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새롭게 예를 들어 일찍 뽑았어.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까지 만약 10개월이 남았다. 네. 그럼 그 대표가 10개월 사이에 누군지 모르지만 무슨 뭐 당무감사도 계속하고 뭐 당론도 바꾸고 뭐 이럴까봐 오히려 그냥 뒤로 빼. 그래서 네네. 지방선거에만 올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거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진짜 조기전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기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전당대회를 공고하면 최소 45일은 걸리잖아요. 45일. 그렇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45일은 지금 오늘 하겠습니다 해도 45일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이면 정기국회, 10월 달 국감 이렇게 있으니까 또 피해야 되니까 8월 달 안에 못 한다고 하면 9, 10월 달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7월 10날이나 15일 뭐 요때는 공고가 나야 돼요. 네. 그리고 공고가 나려면 여러 가지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일단 6월 말까지는 정비가 안 될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그냥 가니까. 그렇죠. 그냥 이 상태로 송원석이랑 둘이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땡 끝났어. 그럼 이제 7월이야. 네. 그럼 이제 다음 선수한테 다음 선수가 없잖아요. 그럼 없죠. 이분을 모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을. 아니면 그렇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잠시 맡으니까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하고 저 정책의장 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둘이서 그럼 결정해서 전당대회를 공고를 한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최고위원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모셔오고 그 비대위원장이 상임정국이 전국이 통과되고 이분이 다시 비대위원을 임명을 해서 전국에 올려서 땅땅땅 받아야 출범을 하거든요. 그게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7월 혁신위도 안 되면서 그 위원회를 그럼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럼 7월 중순이라고 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지도부가 7월 중순쯤에 구성돼도 공감은 9월 달이잖아요. 자 우리가 작년 4월 10날 총선 지고 한 대표 그날 사표 내고 물러나시고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한 게 5월 13일이에요. 네. 한 달 넘게 걸렸죠. 네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6월 30날이다.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면 한 달이라고 치면 8월 1일에 그럼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언제 45일? 그렇죠. 그날 해도 45일이에요. 네. 그날 비대위가 돼서 땅땅땅해서 전당대회 합니다. 뭐 날짜 정합니다. 회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뭐 10초만 했어. 8월 1일에. 그럼 거기서부터 45일 걸리면 9월 15일인데? 그쵸. 정기국회. 정기국회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월 달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공고를 한다. 정기국회 끝나는 게 결국은 그 100일이니까 12월 10일이고. 그렇죠. 11월 10일쯤 끝나죠. 근데 대충 게 넘어가잖아요. 예산 안 통과되고 뭐 통과된다고 치더라도 12월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면. 그리고 10월 넘어가면 국정감사를 해요. 그렇죠. 예, 국정감사죠.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거예요. 추석이 10월 6일이더라고요. 네네. 연휴 끝나고 10월 뭐 한 13일부터 뭐 하거나 뭐 할 텐데. 그렇죠. 그럼 우리 패딩 입고 다녀야 되는데? 네. 패딩 입고 다녀야 되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기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로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제 생각 그렇다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후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후보군으로 평가되시는 분들 중에서 벌써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긴 하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셨더라고요. 서문시장을 가셨어요. 대구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상황 그리고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대구 갈 때예요? 대구도 싫어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왜 서문시장을 가? 네. 뭐 사러 가셨으면 알겠는데 그런 겁니다. 네, 저도 좀 되게 놀랬던 게 아니 저한테 되게 뭐 문자나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부산도 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서문시장까지만 체크를 했는데 부산도 가셨고 아마 일정이 부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을 뭐 막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전국 순회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자 봐요. 당이 지금 새 원내대표가 와서 지금 당이 아직도 딱딱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뭐 개혁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 네네. 거기 가면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전당대회 나가려고 저러는구나 이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일단 그렇게 첫 번째가 들죠. 대구잖아. 왜 서문시장이야? 동문시장은 안 가? 네. 그런 데는 없지만 네, 그렇죠. 북문시장은 안 가요? 네. 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냥 그 오해는 다 됐고 내가 서문시장 가면 대구 경북표 당원들 나의 존재감 이것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객관화가 안 되는 거지. 네, 저도 그 왜 가셨나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왜 제가 가셨나 항상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객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주제 네, 파악이. 네. 주제라는 거는 국어사전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좋은 말로 하면 네. 더 고상한 말로 하면 나는 누구고 그거 얘기 있죠. 그렇죠. 네.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몇 시고 메타인지 정확하게 지금이 해야 됩니다.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이 네. 누가 전당대회를 뭐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막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움직이니까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취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아니, 후보가 네. 어디 있어요? 그냥 다른 정치인들이겠지. 그렇죠.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네. 기자분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네. 움직임이 뭐냐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얘기를 해야죠.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저러는 것 같긴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 중간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한동 뭐 하냐? 네. 당을 위해 도와야지. 응? 나는 돕고 있잖아. 그게 빠진 말이죠. 그렇죠. 나는 돕고 있잖아. 근데 이준석하고도 만나가지고 응? 내가 그래도 단일화 하려고 노력했어 하면서 응? 학식도 먹고 네. 되지도 않는 막 웃음도 짓고 네. 이준석도 또 뭐 표 얻어야 되니까 또 좋게 또 앞으로는 안 싸울게요 뭐 이러고 제 친구의 장인이 안철수 의원이요 뭐 이러면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효과를 낳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효과를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렇죠. 아직도 무릎팍도사 시대인 줄 아시는 걸로 같아요. 그 끝난 지가 언젠데. 그 직후에 제가 안철수 의원을 사석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좀 다르긴 달랐어요. 지금과는 확실히.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고요. 네. 좀 뭐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현재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취재나 들어오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인 분들이 주류에 못 들어간 지 오래돼 가지고 주변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부추긴다는 당연히 얘기 되게 그럴 수 많이 있죠. 들었어요. 네. 정치가 그런 겁니다. 네. 기자들이 관심 가져주고 갑자기 네. 전화 오고 네. 막 의원 배지 뗀 지 10년도 넘었는데 의원이 하면 어우 기분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는 서영교 때문에 후보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서영교 본인은 원내대표 선거 떨어졌지만 좋은 일 하신 거죠. 자,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낸 게 거의 뭐 십몇 년 만인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은 당대표 선거 출마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거를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난리 나요. 또 네네. 얘기하면. 네. 당대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뭐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주변 사람은 안 되지. 그렇죠. 당대표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김문수 당대표 밑에서 있으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김문수 후보 옆에서
내 얘기 해가지고 내가 어디 후보로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 같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뭐 핵심 측근들, 김문수 후보의 핵심 측근분들이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언론이나 여론에 관심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분 다 전직, 네. 전직이고, 네. 8년 전 끝난 분 뭐 이런 네. 분들 많은데, 또 여기서 또 실명 네, 일단 뭐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TK 쪽이 대구나 경북 시장이나 근데 저기 네. 고기요라는 분이 천기누설 하셨네. 뭐 알고 계시네. 알고 계시네. 어쨌든 네. 근데 또 지금 대구랑 경북 광역단체장이 어쨌든 공석이 돼버렸거든요.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석이고 경북도지사는 어쨌든 그 지사님 개인적인 신변이 좀 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거기가 또 막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렇게 뻔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하니까 네. 뭐해서 그냥 그렇죠. 넘어간 예, 거고요. 넘어간 서울시장 후보도 뭐 나름 네. 뭐 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경기지사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뭐 대구시장도 나오는 네. 사람이 있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저희가 보통이었으면 대선에 이렇게 크게 패배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됐었으면 다음 선거나 다음 안일이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을 좀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불났을 때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뭐 가져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을 꺼야지. 그렇죠. 물론 귀중한 거 빼놓고 불도 끄고 네. 이러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요것만 가져가니까 불 안 끄고. 그렇죠. 예. 뭐가 될 생각만 해요.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저도 비슷한 말을 많이 했지만 네. 정치함에 있어서 뭘 하려고 정치를 해야죠. 제대로 된 거를 정책을 실현하고 사회를 좀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겠다 이러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나는 도지사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러면 이게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아니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나 이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사람치고 회사에 못 버팁니다. 그렇죠. 네. 일을 하다 보면 사장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이래서 나의 발전도 도모하고 회사에도 기여를 해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질을 하게 되는 건가 봐요. 갑질. 네. 시장님 오셨는데 어디 말이야 공무원들이 뭐 이러고 네. 여기 왜 길 안 닦았어 여기 먼지 있다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적 의식 없이 그러니까 어떤 선출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적 의식이 아니라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쟁취하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이 어려운 상황,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내 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좀 발동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럼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이 될 거야. 그래서 됐어. 재선이 될 거야. 그 됐어. 네. 나는 삼선하고 상임위원장. 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광역 단체장 하다가 대선 나가서 대통령도 하고 개헌도 해가지고 2번 3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지.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끝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지금 끝이 좋은 정치인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서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조기 전당대회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닌 시점인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화두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네요, 진짜로 정말.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실패했으면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고. 네. 우리가 왜 뒤로 가 이거잖아 지금. 네, 우리가 왜 뒤로 가? 왜 나보고 뒤로 가라고 그래? 이거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뒤로 미루자고 원래는 했다가 그랬죠.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41% 받고 나서부터 약간 생각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왜 39%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면 60표 나오니까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엉뚱한 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역한테. 네. 왜 여기가 서울역이 아니고 부산역이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부정 출발한 열차예요? 그러면 그 논리라니까 항상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차 잘못 타 놓고서 네네. 여기가 왜 서울역이 아니냐는 거야. 자기는 KTX를 타야 되는데 SRT 타놓고서 네네. 왜 이게 KTX 아니냐. 당신이 잘못 탔거든요. 왜 내가 잘못 탔느냐. 그렇죠. 그렇게 그거잖아. 되죠. 적반하장이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기 전당대 얘기가 나오길래 전 약간 요새 좀 헷갈리긴 해요. 분명히 몇 개월 전만 해도 좋아요. 네. 뭐 당 수습을 위해서 조기 전대 한다는 것도 논리가 성립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세모입니다. 네, 저도 말씀 나눠보니까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진짜 실무적인 거 부리고 어려워요. 네, 되게 정치 어렵고 스케줄상 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드네요.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어떤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특검 수사가 막 들어오는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했을 때 그럼 주자들이 무슨 말을 할까까지만 생각해 봐도 그 시기를 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할 거예요. 누구 네. 소환, 누구 구속, 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당대표 나온 사람의 속마음은 그럴만하네 생각해도 겉으로는 이건 정치 보복입니다. 보수를 괴멸하려는 겁니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당이 어디로 가겠어요?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에 있을 당을 네.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해야 김문수 빨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빨리 해야 그래도 우리 60표 있을 때 뭉쳐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미는 사람 누구 되고 자 그럼 누굴 밀까? 안? 나? 누구?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막 장기판 놀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네요. 여기에서 이 장기판 놀이에서 당을 어떻게 하면 수습하고 그런 제대로 게 될- 없어. 그거는 확실히 그냥 없네요. 우리야 우리. 네, 이 장기판을 어떻게 다시 설계 그런 생각을 그런 게 없고 없지. 오롯이 그냥 이 참 한 사람은 유튜브 나와가지고 마켓컬리 얘기하고 있고 이거 무슨 짓입니까 이거 도대체.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진짜 정말. 화났어요. 그거 영상 47분짜리인데 앞에 한 10분만 보셔도 돼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도 마켓컬리랑 쿠팡. 네. 컬리라고 그러더라고. 컬리하고 쿠팡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군요. 마켓자를 뺐어. 네네. 그분이.